서울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지수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손에 쥔 DNA 검사 결과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민서를 바라보는 눈빛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짧은 단발머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는 낯선 이였지만 방금 받은 한 통의 편지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뒤바꾼 비밀을 드러냈다. 그들은 태어날 때 병원에서 바뀐 아기였다. 지수는 26세,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늘 가족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껴왔다. 부모님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어딘가 그녀가 그들의 퍼즐 조각에 완벽히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서는 23세, 대학에서 문해창작을 전공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시인 지망생이었다. 그녀는 강렬한 성격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그녀를 늘 외롭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자신이 진짜로 속한 곳이 어딘가 다른 곳이라는 막연한 감정. 지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DNA 검사 결과, 당신은 출생 시 병원에서 다른 아기와 바뀌었습니다. 단 몇 줄의 문장이 그녀의 26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거 너도 읽어봐. 민서는 편지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를 만지며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내 부모님의 친딸이라고. 민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처음 만났다. 병원에 연락을 받고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다. 지수는 민서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민서의 강렬한 눈빛, 당당한 태도,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미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민서 역시 지수를 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지수의 부드러운 말투와 조심스러운 몸짓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의 삶을, 그리고 이 비밀이 그들의 가족과 관계를 어떻게 뒤흔들지 알지 못했다. 지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의 부모님, 김현우와 이지영은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은행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들은 지수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미술에 빠져들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우리와 달라? 라는 농담 섞인 말을 자주 했다. 그 말은 지수의 가슴에 작지만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다. 민서의 가정은 달랐다. 그녀의 부모, 박준혁과 최수진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녀를 키웠다. 민서가 시를 쓰고 자유로운 옷차림을 즐기며 특히 여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낼 때마다 부모와의 갈등은 깊어졌다.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아버지의 말이 민서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지수는 민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생각해봤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아직 실감이 안 나. 내가 내 부모님의 딸이고 내가 내 부모님의 딸이라니 이게 말이 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내가 평생 느꼈던 그 외로움,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었을까? 지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맴돌았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삶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이 디자인 일을 사랑하지만 늘 어딘가 부족한 자신을 채우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민서는 자신의 시와 예술이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으며 특히 한 여성을 사랑했던 경험이 그녀의 삶을 바꿨다고 고백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부모님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더 외로웠지.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지수는 민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상한 공감대를 느꼈다.
그녀 역시 대학 시절 한 여성 동기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숨기고 사회가 기대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려 애썼다. 나도 비슷한 적이 있었어.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너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연결고리가 생겼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아픔과 갈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갔다. 지수는 민서에게 말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께 말해야 할까? 민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 비밀을 그냥 묻어둘 순 없어. 우리 같이 알아가야 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이 DNA 검사는 단순히 출생의 비밀을 드러낸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완전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다. 지수와 민서는 공원을 떠나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수는 민서의 자유로운 태도와 솔직함에 끌렸다. 민서는 지수의 차분한 말투와 진지한 눈빛에서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DNA 검사라는 무거운 주제로 돌아갔다. 우리가 바뀌었다는 걸 부모님께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지수가 물었다. 민서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절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특히 아빠. 민서의 아버지, 박준혁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민서가 어릴 때부터 그녀에게 엄격한 규칙을 강요했다. 민서가 여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후 그는 그녀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다. 넌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어. 라는 그의 말은 민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서는 지수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부모님의 딸이라면 어쩌면 내가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지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민서의 자유로운 영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지수는 자신의 가정을 떠올렸다. 김현우와 이지영은 따뜻한 부모였지만 그들 역시 보수적인 면이 있었다. 지수가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지라며 반대했었다. 지수는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부모님께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실망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민서의 솔직함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지쳤다는 걸 깨달았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어린 시절을 공유했다. 지수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한 한강에서의 피크닉을 떠올렸다. 그때의 따뜻한 기억은 그녀에게 소중했지만 항상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다. 민서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한 여학생을 좋아했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미소가 내 세상을 바꿨어. 하지만 그걸 부모님께 말했을 때 난 집에서 쫓겨날 뻔했지. 민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아픔이 스며 있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끌렸다. 민서의 강렬한 에너지는 지수를 자극했고 지수의 조용한 공감은 민서를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그것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비밀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지수는 민서에게 제안했다. 우리 병원에 가서 더 알아보자.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건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첫걸음이야. 하지만 지수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 지수는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민서와 함께라면 어떤 진실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지수와 민서는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오래된 병원 건물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병원 기록부 직원을 만나 DNA 검사와 출생 교환에 대해 물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오래된 기록을 뒤졌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20여 년 전 병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직원의 말에 지수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기록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병원의 분만실에서 두 아기가 태어난 날 밤 직원의 실수로 아기들의 이름표가 바뀌었다. 당시 병원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간호사 한 명이 잘못된 아기를 부모에게 넘겨주었다.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숨이 막혔다. 그럼 우리가 정말 바뀐 거야? 민서는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건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야 할 수도 있고. 지수와 민서는 병원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수는 자신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민서는 자신의 부모님이 이 비밀을 알면 그녀를 더 멀리 밀어낼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여정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지수를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초대했다. 민서의 방은 책과 시집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그녀가 쓴 시 구절들이 붙어 있었다. 지수는 그 공간에서 민서의 자유로운 영혼을 더 깊이 느꼈다. 민서는 지수에게 자신의 시를 읽어주었다. 이건 내가 사랑했던 그녀를 위해 쓴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그 시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민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지수는 민서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그린 도시 풍경은 차갑지만 따뜻한 색감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 진짜 재능 있어, 지수야. 이 그림 나한테 말 걸어.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예술을 통해 더 깊은 연결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며칠 뒤, 지수와 민서는 각자의 부모님께 이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김현우와 이지영은 지수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에 놀랐다. 지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DNA 검사 결과를 꺼냈다. 엄마, 아빠 사실 이 집의 친딸이 아니에요. 그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수는 차분히 모든 것을 설명했다. 병원의 실수, 민서와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바뀐 운명. 아버지 김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넌 우리 딸이야, 지수야. 하지만 어머니 이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 진짜 딸은 어디 있는 거지? 그 질문에 지수는 민서의 이야기를 꺼냈다.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지만 민서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한편 민서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 박준혁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민서가 병원 기록을 언급하자 결국 말을 잇지 못했다. 최수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그럼 넌 우리 딸이 아니란 거니? 민서는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난 평생 이 집에서 이방인 같았어.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 그녀의 말에는 아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수와 민서는 각자의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서 다시 만났다. 두 가정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김현우와 이지영은 민서를 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민서의 강렬한 눈빛은 그들의 딸 같지 않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있었다. 박준혁과 최수진은 지수를 보며 비슷한 혼란을 겪었다. 지수의 부드러운 태도는 그들의 가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의 만남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었다. 민서의 부모는 그녀를 여전히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특히 박준혁은 민서의 성적 지향을 문제 삼으며 내가 우리 딸이 아니었다니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라고 내뱉었다. 그 말에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병원을 뛰쳐나갔다. 지수는 그녀를 따라갔다. 민서야, 괜찮아? 지수가 다급히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지수는 민서를 위로하며 자신의 부모님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김현우와 이지영은 민서를 따뜻하게 맞이하려 했지만 그들 역시 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민서가 우리 딸이라니 하지만 지수 너도 우리 딸이야.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지수는 그 말 속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지수와 민서는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민서는 지수에게 자신의 시를 더 많이 보여주었고 지수는 민서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 그들의 관계는 우정 이상으로 깊어졌다. 어느 날 민서는 지수에게 말했다. 너랑 있으면 내가 진짜 나일 수 있어. 지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민서야. 하지만 두 가정의 갈등은 깊어졌다. 민서의 부모는 그녀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고 지수의 부모는 민서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여전히 지수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지수와 민서는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시간이 흘러 지수와 민서는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운명으로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변해갔다. 어느 날 한강변에서 산책하던 중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내가 너를 좋아해.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야. 지수는 놀랐지만 그녀의 가슴은 따뜻한 설렘으로 가득 찼다. 나도 너를 좋아해, 민서야.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반대라는 벽에 부딪혔다. 민서의 부모는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되자 완전히 연을 끊었다. 지수의 부모는 민서를 점차 받아들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수와 민서는 서로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민서는 자신의 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사랑을 당당히 드러냈다. 지수는 자신의 그림 전시회에서 민서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들의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점차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이들이 늘어갔다. 1년 뒤 지수와 민서는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공동 전시회를 열었다. 지수의 그림과 민서의 시는 그들의 여정과 사랑을 담고 있었다.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지수의 부모님은 마침내 민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했다. 민서의 부모님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다. 지수와 민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전시회장을 걸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DNA 검사 하나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꿨어. 하지만 난 이 변화가 좋아.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출생의 비밀을 넘어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고 서로에게 집이 되었다. DNA는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출생 교환의 충격을 넘어 사랑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한 여정이었다. 지수와 민서는 앞으로도 서로를 지탱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